징비록에 묘사된 1593년 4월 서울 수복호 광경, 1593년 계사년 4월 20일 전쟁이 터진 후 딱 1년 만에 서울이 수복되었다. 명나라 군사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이 제독은 소공주댁을 숙소로 정했다. 이곳은 훗날 남별궁이라 일컬었다. 하루 전날 적군은 이미 성을 버리고 나갔다. 나도 명나라 군사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을 보니 100명 중 1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었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얼굴빛이 귀신과 같았다. 이때 날씨는 매우 더웠는데 죽은 사람과 말의 시체가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 썩은 냄새가 성 안에 가득 차서 길 가는 사람들은 코를 가리고 지나갔다. 관청과 민간의 집들은 모두 없어지고 숭례문에서부터 동쪽으로 남산 및 부근 일대에 적군이 거처하던 곳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종묘와 새대궐, 종루, 각 관사, 관악 등 큰 거리 북쪽에 있는 것은 모두 없어지고 쟤만 남았을 뿐인데 소공주댁은 적의 장수 평수가가 있던 곳이기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나는 먼저 종묘에 나아가 통곡하고 그 다음 제독의 처소로 가서 문안드리러 온 여러 신하들과 만나 한참 동안 소리내어 통곡했다. 위의 글은 서울에 온 유성룡이 목격한 것을 기록한 징비록의 내용이다. 의주까지 선조를 호종했던 유성룡은 도채찰사로 명나라의 이여송을 따라 서울에 들어왔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대학살이 벌어진 전쟁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옛날 무수한 전쟁의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알려주는 기록들이 없으니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사망자의 숫자만이 아니라 점령지에서의 학살과 약탈, 파괴라는 측면에서 임진왜란은 매우 참혹했다. 임진왜란에서 왜군이 진주성과 남원성을 점령하고 벌인 끔찍한 학살은 대개 웬만큼 아는데 이상하게 서울에서 왜군이 철수하면서 벌인 잔인한 학살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징비록에는 서울 수복 당일 유성룡이 직접 목격한 참혹한 광경이 나온다. 서울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 참혹한 광경은 왜군의 만행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다. 그 두 달 후 벌어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은 6만의 조선 백성과 짐승들까지 말살했다. 왜군의 서울 철병과 대학살 결정 전후 기록, 왜군이 철수를 앞두고 서울에서 대학살을 벌인 사실을 알려주는 당대의 기록은 상당수가 있다. 몇 가지 기록에서 대학살이 벌어진 날짜는 서울 수복 직전인 선조 26년 1593년 1월 24일로 특정되어 있다. 4월에 왜군이 서울에서 철병하면서 다시 초토화를 하고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수정실록의 서울 학살 기록,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 1593년 1월 1일 왜적이 경성 백성을 대량 학살하니 제독이 병을 핑계로 사직하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행장 등이 평양의 패전을 분하게 여긴 데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 있는 명나라 군사와 몰래 통하는가 의심하여 도성 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다. 오직 여인들만이 죽음을 면하였으므로 남자들 중에는 혹 여자 옷으로 변장하고 죽음을 면한 자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개인의 가옥도 거의 불태워버렸다. 이때 경성 서쪽에 주둔하던 적이 모두 경성으로 모이면서 경성에서 가까운 상가들을 모조리 불태웠으므로 명나라 군사가 말을 먹일 수가 없었고 필요한 나머지 말이 연일 지쳐 쓰러져 축나는 숫자가 거의 1만 필이나 되었다. 제독이 이 때문에 결행하기를 꺼려하여 한성에 있는 적병이 20만 명이나 되어 중과부적이다고 비밀이 주달하고 병을 핑계로 사직하자 장세작 등이 모두 평양으로 물러가기를 권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꺼내볼 수도 없었다. 이 시기의 주요 경과를 보면 이렇다. 전쟁 다음 해인 1월 9일 이여송의 명군과 김명은, 휘하, 김웅서 등의 조선군이 평양을 수복했다. 선조실록에 1월 21일 이덕형이 개성에 들어가 처참해진 도시 상황을 보고한 기록과 이여송의 대군이 1월 23일 개성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 평양과 개성을 뺏긴 왜군은 경기도와 강원도 이북에 주둔했던 군대가 모두 철수해서 한양에 집결했다. 조경남의 난중잠록에 이때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청정 등의 적이 함경도에 있다가 평양의 패전을 듣고는 즉시 30여 진의 군사를 철수하여 밤낮으로 물러와서 영동영서를 지나 영남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지나는 곳마다 붉은 땅이 되고 산천도 다 변했다. 청정이 왜놈 중에서도 흉하고 독하기가 가장 심하므로 지나는 땅을 분탕질하는 혹독함과 살육과 약탈의 비참함이 다른 적에게 견줄 바가 아니었다. 여기에 이른바 산천도 다 변한 다음은 산을 만나면 산을 파서 길을 통하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가설하는 일들이다.
총대장 우키가 히데이에는 제장들을 소집해 진격하는 명군을 도성 밖에서 막기로 하고 고향의 벽제간에 진을 쳤다. 1월 26일 이 여송이 이곳에서 기습 공격을 당해 참패하고 파주로 퇴각했다. 이어 2월 12일 왜군은 행주산성에 주둔한 권율 휘하의 조선군을 격파하기로 하고 3만의 군사를 동원해 7차례 공격을 했지만 패패했다. 이에 왜군은 명군과 강화를 통해 안전을 확약받고 4월 18일 서울에서 철군했다. 4월 20일 이 여송이 서울에 입경했다. 이런 전후 상황에서 1월 24일 왜군이 도성 안의 조선인을 도륙하기로 결정하고 대학살을 저질렀다. 이수광의 지복유설과 오이문희 세미록에 이 날짜가 분명하게 나온다. 세미록에는 현장에서 탈출한 여종의 증언도 있어 이 기록이 매우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도 조경남의 난중잠록, 가유조익의 진사일기에도 서울 대학살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기록들을 정리해둔다. 날짜는 음력이고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기록된 임진왜란과 서울 대학살. 1563년생인 이수광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 30세의 젊은 관리로 영남의 종사관이 되어 전선을 따라다녔다. 1614년에 탈고한 지복유설은 당대에 알려진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총망라하여 항목별로 간결하게 설명한 백과사전이다. 대벽난을 거치면서 전장을 누빈한 개인이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읽고 기록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이 책에는 임진왜란의 전모를 압축해서 설명한 글이 있다. 그리고 서울의 참혹한 대학살이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진년에 왜적이 처음 도성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인할 계책으로 그들을 살육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까닭에 서울 가까운 곳에 피란민들이 서로 이끌고 들어가니 거의 성안이 가득하였다. 다음 계사년에 명나라의 군사가 와서 평양을 탈환하고 진격하여 경성에 바싹 다가더니 왜적이 군을 내어 밤을 타서 모두 불태워버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무찔러 죽이니 100명에 1명도 탈출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정월 24일이었다. 매년 이날에는 흐리고 음산하고 근심스럽고 슬픈 분위기가 된다. 아마 원한의 기운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임진왜란은 창졸간에 돌발하였고 우리나라는 지방이 작고 좁아서 적이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땅은 거의 없었다. 오직 호남일도와 호서우도만이 홀로 보전하니 사녀들이 그곳으로 간 사람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주군은 임진왜란에 처음에 혹은 힘이 모자라서 함락되고 혹은 무너져 달아나서 지키지 못한 자는 있었으나 한 사람도 적에게 항복하여 붙은 자는 없었다. 오직 회령의 토병 국경인이 배반하여 구성을 청구하고 두왕자와 제신 김기영 황정욱 북병사 한극성 회령부사 이영 등 수십인을 잡아서 적병을 환영하였다. 적은 경인으로 회령을 지키게 하고 국세필로 경성을 지키게 하고 물러나와 길주에 응고하였다. 평사 정문부 등이 군사를 일으켜 경인 등을 쳐서 베어 죽였다. 조경남의 난중잠록. 1593년 4월 여름 선산의 적이 철병하여 태각해 내려가므로 호남 영남의 모든 군사가 의령에 나아가 진치다. 경성에 합하여 진쳤던 적이 태각하여 내려가기로 서로 우론하고 비밀리 명령하여 항복하였던 백성을 모두 죽임에 미처 피하지 못한 자는 다 죽었다. 가유조익의 진사일기. 2월 14일 특건대 천병명 나라군의 선봉대가 벽제에 도착하여 매복한 왜적들에게 포위되었지만 명군이 대포를 잘 다루고 한 사람이 백을 감당할 수 있어 사면으로 재빨리 공격하니 이 왜적들이 도성 안으로 도로 들어와서 도성에 있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명군이 혁혁하게 들이닥치자 스스로 대적하지 못할 줄 안데다 도성 안에서 호응할까 염려하여 백성들을 도륙한 것일 터이다. 오이문 세미록. 한양 선비인 오이문은 1592년 4월 전라도 남행길에 외란 소식을 듣고 피난다녀가 그해 12월 충청도 홍성의 계당에 와서 피난 온 가족과 상봉했다. 1593년 계사년 4월 28일 한양에서 왜군이 철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서울에 올라갔다. 5월 5일 아들이 내려와서 한양 소식을 전해주었다. 계사년 3월 추정 셋째 아들 윤회의 계집종 끝복이 양주에 있다가 한양집으로 도로 들어갔는데 금년 1월 24일에 왜적이 한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일 때 도망 나와서 진위에 있는 제 윗전의 농막에 와 있었다. 3월 보름께 춘희가 마침 진위에 돌아갔다가 제 어미와 두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난리 중에 모두 죽었다고 한다. 계사년 5월 5일 저녁에 생원이 한양에서 돌아왔다. 단오날에 밥과 국과 현주를 토당해 성묘 아래에 진설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했다고 한다. 위아래 마을의 인가도 모두 불타서 당시 예터로 돌아와 사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성에 들어가 보니 중로로부터 북쪽 인가는 모두 불에 타서 제만 남았고 행랑이나 사랑채만 우뚝하게 홀로 서 있어서 보기에 몹시 참혹하더란다. 다만 산속 깊은 골짜기에는 혹화를 당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중로로부터 남쪽 인가는 흉력들이 반이나 들어가 진을 쳤기 때문에 보존된 곳이 많은데 나머지 진을 치지 않은 곳은 불에 타거나 헐려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저기 진을 친 집은 완연히 예전 그대로일 뿐 아니라 유기나 잔물 및 헐린 집에 제목이 가득 쌓여 있어서 만일 저기 빠져나간 뒤에 집주인이 곧장 들어오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성균관 안에 들어가 보니 대성전, 명륜당, 종경각, 식당, 정록청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대성전의 현문과 전사청만 남아있으며 좌우에 제실은 반쯤 탔고 대성전 앞에 성비는 새 덩어리로 깨졌으며 기부도 뽑혀서 거꾸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고 한다. 주자동 종가에 가보니 모두 불타고 사당만 남았는데 신주를 후원에 파묻었다고 들었기에 처음에는 들어가 보고 판에서 참배하려고 했더니 계집종 천복의 남편 수희가 집안에 죽은 시체가 쌓여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단다. 사당 앞들에는 천복의 어미와 천복이 그 아들 양제의 처와 함께 피살되어 버려져 있고 수희에 피살당한 두 동서와 마을 사람 12명의 시체가 그 가운데 버려져 있는데 아직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지 않아 악취가 온 동네에 가득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곳곳의 길거리와 집집마다 문과 마당에 시체가 쌓여 있어 참혹하여 참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모두 1월 24일에 분탕질할 때 피살된 사람들이다. 세미록의 계사년 5월 3일자에는 이런 통분을 담은 글이 있다. 오늘은 지난해 외적이 도성에 들어온 날이다.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1년 동안 100만의 죄 없는 백성을 죽이고 자녀들을 불태워 죽였으며 옷과 비단을 모조리 제 나라로 실어갔는데 끝내는 명나라 장수와 강화를 맺고 제 나라로 잘 돌아갔다. 온 나라의 통분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오이문의 통분이 4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손들의 가슴에 절절히 새겨지는 듯하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인식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전쟁의 원인 제공자를 규탄하지 않고 조선의 당파 싸움 등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하게 만든 것이 일제의 식민교육이다. 지금 시대 일본의 크고 위험한 세력과 이 나라의 친일론자들이 퍼뜨리는 이야기도 그러하다. 일본의 잘못은 감추고 조선이 문제였다는 인식을 퍼뜨린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오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조들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만들고 침략받은 역사를 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면서 7년의 전란으로 고통받고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던 선조들의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고 조선 사대부들은 당쟁하다가 도망가기 바빴다면서 선조가 도망간 이야기만 주구장창 떠들고 조선의 백성들은 왜군의 침략을 환영했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이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인터넷에서 관련 키워드로 자료를 찾다 보니 선조가 한양에 돌아와 이 새끼들이 하고 제 나라 백성을 도륙해버렸다는 글도 나오고 아래 같은 글도 나온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이다. 임진왜란 때 항해들 대상으로 북방으로 보내고 전공을 세웠음에도 사살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한국 국민으로서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백성들과 왜군이 한데 뭉쳐서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굶겨 죽이던 조선의 못된 지배층 및 중국에 맞서 싸웠다는 게 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제가 이런 위의 주장을 하는 책들을 모아 읽은 것이 서가 한쪽이 꽉 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제 남은 인생의 숙제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저의 숙제 해결을 위해 자료를 모아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쓴 글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